자녀와 세대 차이. 자녀와 세대 차이. 엄마 아버지는 나를 절대 이해 못해. 선생님은 우리들을 전혀 몰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몰라준다고 원망하던 그 부모와 선생도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다. 또한 당신이 부모가 되고 나면 당신의 자녀도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세대 차이란 영원히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다. 말 그대로 세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의 환경은 지금과 다르다. 보는 것, 듣는 것, 사회의 분위기와 당대의 주류 가치관이 모두 다르다. 지금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이 든 어른들은 별로 웃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20, 30년 후의 코미디 프로에 웃지 않을 것이다. 예전 젊은이들은 사회에 반항하고 자기 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장발머리를 하고 다녔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자기 자식이 머리에 물들이는 것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한다. 취향과 가치관과 사회 평속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같은 사고방식을 갖기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세대 차이의 해결책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맞춰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세대 차이가 생긴다. 서로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든 나이와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 부모의 잔소리 중 상당수는 자녀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다.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너는 그게 좋으니 어떻게 그게 좋을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는 속으로 생각한다. 아버지는 이게 안 좋아요. 어떻게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세대 차이의 문제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시선으로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다. 양쪽 다 옳기 때문이다. 양쪽 다 자기 세대의 고민과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옛 모습과 생각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양쪽 다 공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는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자기를 버려야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나의 취향이나 사고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길러져 온 것이므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바뀌기 쉽지 않으며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 찢은 청바지가 싫은 사람이 억지로 청바지를 찢어서 입어봐야 스스로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할 따름이다. 찢은 청바지가 좋은 사람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정장 양복을 입으면 역시 어색해진다. 그렇게 자신을 억지로 바꾸고 나면 그 불편함으로 해서 자기를 바꾸도록 만든 사람에게 원망의 마음만 생겨난다.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의 관점으로 상대를 보려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저 아이는 찢은 청바지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되면 그냥 그렇게 보면 된다. 나는 양복을 입고 아이는 찢은 청바지를 입게 놔두면 된다. 그러면 서로 행복해진다. 부모와 자식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서로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의 양보란 하기 싫은 것을 상대에 맞춰 억지로 하는 그런 양보가 아니라 마음의 양보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 양보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모 마음은 자녀가 잘못된 길에 갈까봐 노심초사하지만 그런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은 해주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잘하지 못한 아빠 노릇을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큰맘 먹고 자녀와 같이 나서지만 돌아올 때는 영 편안하지가 않을 때가 있다. 우선 선택하는 취향에서 자녀와 주로 엇갈리고 더 큰 문제는 자녀가 예상했던 비용을 크게 넘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큰 소리 치고 나갔으니 아빠 체면에 그냥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라서 큰 부담을 지고 사주기는 해도 울며 겨자 먹는 식이 된다. 즐겁게 마음 먹고 나선 자녀와 쇼핑에 끝이 이런 경우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나 옷을 골라봐라. 아빠가 오늘 사줄게. 자녀는 신이 나서 얼른 운동화나 옷을 들고 나온다. 자녀나 점원에게 이거 얼마냐고 묻는 순간, 아니 무슨 운동화 한 켤레 또는 가벼운 옷 하나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가, 영이 하나 잘못 붙은 것은 아닌가. 청소년 자녀와 상의하여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부모와는 너무 다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 중심적 사고는 부모와 생각에서 큰 차이가 나게 한다. 따라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집안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앞세우는 편이기 때문에 부모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흔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을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거나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그럴 것이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묻으로 머리도 멋있게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나 어른들은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을지라도 자신한테 모든 또는 최소한 친구들의 시선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림새를 멋지게 해야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넌 왜 머리와 옷 모양이 그러니? 내 바지에 구멍을 내서 속살을 보이는 것이 좋으니? 뭔 춥지도 않니? 한겨울에 그 옷이 뭐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그리 모양만 내냐? 하는 부모님의 성화는 잔소리로 여겨져 효과를 보기 어렵다. 실용성보다는 맥시를 내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매우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도 참는다. 항상 자녀들의 요구만을 따라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녀들에게 집안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다른 가족원의 욕구도 가치와 능력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양보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가족이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가족의 의견을 듣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모두가 만족하는 의견 합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